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대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다른 값으로 집어넣는 방법. 대치하는 방법도 있어요. 대치하는 방법. 대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치를 할 때는 보통 어떻게 대치를 많이 하냐면은 평균 대치 같은 거 많이 해요. 평균값 같은 거 대신 넣어가지고 평균 대치. 그 특정 항목에 예를 들어서 지금 바코드의 결측치가 있는 거죠. 바코드의 결측치가 있으면은 그 바코드의 평균값을 비어있는 값에다가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대치를 해버리면은 이 바코드라고 하는 항목에 비어있는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집어넣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평균 대치를 많이 쓰는데 뭐 이제 나중에는 평균 대치를 쓰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쓰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대치 기법이랑 제거 기법이 있잖아요. 보통 실무에서는 제거 기법을 많이 씁니다. 대치를 하게 되면은 아니 데이터를 주변에 있는 인접한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대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치를 하게 되면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가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왜곡. 이를테면 요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데이터 분석이랑 컨설팅을 하는데 의학 데이터들 같은 거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거 PPT로 보여드릴게요. 결측치. 요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결측치를 제거하는 게 장땡인 이유. 실무에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데이터가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져온 뭐 국민건강 데이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자 아이디 요렇게 있고 신장, 몸무게 그리고 여기에 뭐 또 뭐 쓸까요? 신장, 몸무게, 뭐 성별 이렇게 쓸까요? 그래서 검사자 A 그 다음에 A 뭐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은 신장 175에 뭐 몸무게가 80kg에 성별이 남성이래. 두 번째 사람은 160에 뭐 몸무게가 65kg에 뭐 남성이래요. 세 번째 사람은 키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좀 작은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45야. 여성이야. 근데 이분은 몸무게가 지금 안 나와 있어. 그 네 번째 사람은 키가 155에 몸무게가 뭐 55kg 여성분이세요. 뭐 요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렇게 있을 수 있죠. 이 대치 기법이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보세요. 대치를 할 때 결측값을 대치할 때 제가 주로 뭐 쓴다 했었어요? 평균값으로 대신 넣는다 했었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기 몸무게에 지금 비어있는 값 저기 여성분 저분의 몸무게를 대신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결측치 대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해당 항목의 평균값을 대치를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보세요. 몸무게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 몸무게 항목의 평균을 짠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몇 킬로가 나왔냐면은 대충 한 70kg 70kg는 좀 심했고 한 뭐 65kg가 나온 거예요. 65kg. 몸무게 평균이 65kg이 나왔어. 근데 이 빈칸에다가 내가 이 평균을 대치하는 게 이제 결측치를 대치하는 기법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65를 대치를 해. 평균값인. 그럼 뭐 문제 안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세요. 신장이 145에 몸무게 65. 뭐 가능한 수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엄청 큰 2m 10인 사람이 평균 값으로 대치된 몸무게가 65kg를 가질 가능성이 있기야 하겠지만 매우 낮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만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결측치를 대치를 해주게 되면은 결측치를 그냥 아무 주변에 있는 값들과 상관없이 대뜸 다른 값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행들의 매칭이 안 되는 값이 올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신장은 2m 10인데 몸무게가 65야. 사실 2m 10이면은 몸무게가 80이거나 90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높은데 몸무게가 그냥 65로 나와버렸어. 아니 만약에 뭐 더 몸무게가 평균이 낮게 계산돼가지고 막 50으로 나와버렸어. 그럼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말이야 되겠지만 그쵸?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요런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다른 값으로 대치를 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요렇게 다른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적정 몸무게가 기본적으로 70kg가 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데 요렇게 대치가 돼버리면은 데이터에 왜곡이 생겨서 나중에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거나 가설 검정을 할 때 크나큰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공장 같은 데도 똑같죠. 앞뒤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즉 상관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랑 뭐 습도와의 관계, RPM 강도랑 어떤 열연 공정에서의 온도와의 관계, 후판 온도와 작업 시간과의 관계, 뭐 이런 게 만약에 관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후판 공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막 1시간 넘는 데이터들만 모아왔어. 근데 온도에 비어있는 값들이 막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결측치를 그냥 전체 값의 평균으로 때려 넣어버리면은 데이터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결측치는 제거를 하는 게 맞아. 이게 제일 좋아. 제거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대치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거를 하기에는 결측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은 경우. 또는 변수들 간의 상관성이 별로 없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대치해서 쓰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룰은 여러분들이 제거를 해가지고 없애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다른 값을 넣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치 기법을 써줄 수가 있다는 거. 바코드의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1.2948339 곱하기 10의 13제곱 2 플러스 13 돼 있죠. 이거 10의 제곱을 의미해요. 10의 13제곱, 그러니까 1294839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숫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10 11 12 13 요렇게 지금 데이터가 이게 평균인 거예요. 이 바코드라고 하는 항목의 평균. 그럼 이 값으로 결측치가 있는 바코드라고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이 값을 대신 집어넣어버리자라는 거죠. 대신.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바코드라고 하는 숫자 값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쵸? 말은 안 되는 건데 그냥 집어넣어봅시다. 어떻게 대치를 하냐? 요렇게 써주시면 돼요. df1에 바코드라고 하는 항목에 여기 이거 되게 특이해요. 대괄호를 써가지고요. 대괄호를 이렇게 쓰신 다음에 is.na 써서 df1에 바코드 이렇게 써주시면은 바코드에 결측치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이 바코드의 평균인 요 값을 바코드라고 하는 항목에다가 집어넣어주자라고 하는 로직이 돼요. 요렇게. 뭐 경고 메시지가 뜨기도 하는데 그렇게 넣고 한번 확인해보세요. colsums 에서 is.na df1 확인을 해보면은 바코드에 결측치가 없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측치가 다 요 값으로 대치가 된 거예요. 대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값을 내가 적어서 대치할 수도 있고, 평균으로 대치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바코드 값의 평균으로 대치하고 싶다. 그러면은 코드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 평균 계산된 요 값.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죠? 그쵸? 그러면 결측치를 평균 값으로 대치를 해줄 수 있는 요런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왜? 왜 사용 안 해요? 데이터에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품질 검사 같은 데이터 같은 거 보면은, 여기 품질 공정 쪽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설비 기술부나 이런 데서 보면은 품질 관련한 데이터가 이렇게 로우가 많은 경우도 있는데 적은 경우도 있어요. 제품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의 개수가 막 많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피치 못하게 제거를 해버리면은
데이터가 너무 많이 날아가 버려서 뭐 예를 들어서 회계식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야 될 통계량들이 다 없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치 기법을 써서 다른 값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안정적이고 우리가 손쉽게 값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제거와 대치 기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시면은 이 대치를 주변 값의 왜곡에 일어나지 않도록 대치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뭐 KNN 대치, 뭐 이런 여러 특수한 기법들도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상위 클래스로 좀 더 올라가시면서 머신러닝 배우고 뭐 요런 작업들 이제 하나씩 하시면은 자연스레 배우실 부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제거하는 방법, 대치하는 방법. 이거 두 개 정도만 알고 계셔도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손쉽게 자유자재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